서울리안님, 지난 영상에서 잘 모르면 이보 스티커 사라고 했는데 이거 없으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어도 당연히 사도 되죠. 지금 랩탑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 이보 스티커 보고 사면 된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건 없는데 괜찮나요? 이 제품은 왜 없어요? 스티커는 없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사도 되나요? 이런 메시지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인텔 이보 스티커 없어도 사도 됩니다. 이거 없어도 좋은 제품 많아요. 결국 인텔 이보는 인텔에서 경량화 랩탑의 기준을 만들고 그걸 만족했을 때 인증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동의를 한다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붙어있고 없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텔 이보의 기준이 사실 제가 랩탑을 리뷰하면서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대다수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텔 이보가 붙어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인텔 이보가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스스로 검토를 할 수가 있다면 스티커 유무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랩탑을 고를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경량화 랩탑 대상 인증이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인텔에서 정해놓은 두께와 무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만족해야 돼서 굳이 하나하나 모든 모델을 손으로 들어보면서 비교할 필요 없이 이건 이 사이즈에서 휴대성이 좋은 편이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게다가 휴대성은 결국 외부에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시간과 고속 충전에 대한 기준도 인텔이 정해뒀습니다. 9시간 이상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확보돼야 되고 30분 충전만으로도 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을 지원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 경량화 랩탑의 아주 기본인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요구 조건은 만족이 되는 거죠. 게다가 랩탑을 이동할 때 매번 완전 종료하지 않고 그냥 절전 모드로 덮어두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스턴트 웨이크라고 절전 모드에서 1초 이내 사용할 준비가 가능한 것마저도 이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썬더볼트 4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량화 랩탑은 확장성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게 썬더볼트 4 규격이거든요. 저는 맥을 쓰면서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지만 랩탑 쓸 때 이거 없이 사용하는 거 이젠 생각도 못하겠어요. 썬더볼트 4 독이 있다면 여기에 모든 주변 기기들,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동글, 외장 하드 전부 연결을 해두고 집에 오면 케이블 하나로 모든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편한 걸 이제는 없이 못 쓰죠. 이건 그냥 하드웨어 스펙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공유기가 와이파이 6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무선 연결을 안 하는 기기가 없어지고 있는 와중에 멀티 디바이스 연결 속도, 그리고 가장 크게 체감하는 지연 속도 측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와이파이 6 공유기로 조만간 바꾸게 될 거고, 이걸 지원 안 하는 랩탑을 지금 시점에 구입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이 좀 애매하죠. 랩탑을 구입할 때 용도에 맞는 충분한 성능. 인텔 이보는 출시 시점에 맞게 최신 인텔 코어 i5 혹은 i7 프로세서 내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리스 Xe 그래픽과 함께 라이트룸 정도의 용도까지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건 하드웨어 스펙만 열심히 조사하면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부분은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같은 프로세서의 리뷰나 성능 벤치마크를 찾아보고 구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텔 이보 인증이 브랜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유용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경량화 랩탑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이 스티커를 확인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애초에 인텔은 완제품 제조 회사가 아니라 프로세서와 그래픽 공급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프로세서에 내장되어 있는 성능과 기능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증을 통해서 소비자 손에 가기까지 의도했던 성능과 사용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세서 제조사가 경량화 랩탑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은 이런 거구나 이해도 해보고, 또 만약에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다른 랩탑을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아두면 여러모로 유용한 점이 많죠. 자, 그럼 이런 기준을 가지고 LG 그램 360을 구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소개할 LG 그램 360은 다행히도 인텔 이보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자연스러웠죠? 자, 그럼 경량화 랩탑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성능은 12세대 최신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것도 i5 아니고 i7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인텔 이보 스티커에 포함된 썬더볼트 4, 네, 여기 있네요. 그리고 배터리, 당연히 9시간 이상 보장이 되겠죠? 800W시 용량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6E 지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6인치인데도 무게가 1480g, 역시 가볍죠? 여기까지 그냥 하나하나 비교해볼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 스티커만 봐도 알 수 있는 정보였고요. 이제부터는 인텔 이보의 영역이 아니라 LG 제조사에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됩니다.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360 힌지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360도 힌지는 기본 힌지 대비해서 기계적인 구조가 더 복잡하고 비싸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돼요. 360도로 힌지가 돌아가서 텐트 모드라고 부르는 세팅으로 영상을 볼 수 있고, 또 태블릿처럼 아예 뒤집어서 세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나에게 필요한 건가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추가로 태블릿 모드가 되면 터치 입력, 스타일러스 펜 지원이 포함이 되는데요. LG 그램 360은 와콤 펜을 지원합니다. 드로잉 혹은 필기를 하는데 펜까지 활용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랩탑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본인의 니즈와 맞는지 비교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모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하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른데요. 저는 조금이라도 생산성 용도를 염두에 둔다면 화면비는 16:10을 선호합니다. 세로비 1 차이가 생각보다 작업 공간에서는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컨텐츠 감상보다 일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안티글레어 옵션이 있다면 그걸 고르는 편입니다. 화면 빛 반사가 정확한 색을 보기에도 불편하고 눈도 피곤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랩탑은 360 모델이잖아요. 이렇게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는 경우는 디스플레이 마감을 안티글레어로 하는 것이 좀 힘듭니다. 이럴 때는 본인에게 더 적합한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해야겠죠. 오늘 인텔 이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스티커가 있다 없다 보다는 현재 경량화 랩탑에서 인텔 이보 인증 기준이 가장 까다롭고 대다수의 사용성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인텔 이보 스티커로 편하게 선택하는 데 사용을 하거나, 혹은 기준의 내용을 잘 알아뒀다가 다른 모델을 구입할 때도 적용하면 되겠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텔 이보 스티커 디자인 좀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요새는 이 디자인을 플랫하게 하는 게 대세인가 봐요. 좀 더 플랫해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봐서 디자인 바뀐 것도 눈에 들어오네요.